안녕하세요. 레이첨삭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두 번째 항목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조건이 좀 많은데요. 결과는 학업 후, 편입 후 학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 전적대학교에서의 학업 성과, 또 지원한 전공의 특성 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질 및 적성,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써달라고 했어요. 약간 모호하긴 한데요. 전체적인 구성을 일단 학업 계획으로 잡고요. 그 학업 계획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목적은 이런 거죠. 지원 학과에서 잘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차별성 있게 준비한 것도 있다. 그런 점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작성을 하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적대학교는 화학공학이고요. 현재는 법학부에 지원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기술을 해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지식재산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국내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특허 출원 이야기한 건 법학부에서도 특허법을 다루기도 하고요. 관련성 있게 법을 접근해보면 본인이 화학공학이니까요. 특허 출원과의 관련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점을 잡아서 시작한 거예요. 지식재산권 강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요소들을 생각한 다음에 접근을 했고요. 전적대학에서 이제 전적대학교에서 학업 및 성과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허 세미나에 참가해 침해소송,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에 대한 사례를 들으며 특허법을 살펴봤다. 이 특허법을 살펴봤다는 내용은 자질 및 적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법학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읽고 거부감이 없었으니까 이게 지원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오고, 특허 세미나에 참가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건 지원한 전공에 대한 이해, 특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배경은 전적대학교에서 잡았으니까요. 꼭 학업과 관련성 있지만 교내 활동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고요. 교외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활동도 상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술해도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화학 분야 특허는 바이오 생명과학, 친환경 등을 다루고 있어. 중심은 이거죠. 기술과 법률을 상세히 숙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학업 계획을 쓰기 전에 무엇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걸 보여준 부분이에요. 기술과 공학을 전공했으니까요. 그리고 법률과 엮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특허기도 해서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화학 분야 특허라고 했으니까요. 화학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적대학교에서 알아낸 이야기고, 또 자질과 적성도 관련성이 있죠. 이제 그에 따라 이제 법학부에서 화학 분야와 연결해 물질 공정 방법 등의 특허 절차와 권리 보호 수단을 자세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방향을 확실히 명시했어요. 법학부에서 화학 분야와 관련된 것들을 특허와 권리 쪽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순서가 되죠. 무엇을 배우고 싶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이게 반드시 맞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계획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이나 후반부나 아니면 중반부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특징에 따라 구성과 구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잡아보고요. 입학해서 들을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허와 상표 강의를 들으며 기본 법률과 절차에 대해 배우고, 그냥 듣겠다라고 끝내버리면 듣는 것에 대한 목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뭘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구체성이 좀 생기니까요. 법률과 절차에 대해 배우고, 판례를 읽으며 기술을 쟁점으로,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죠. 화학공학이었으니까요. 기술을 쟁점으로 생각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게, 또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사안을 분별하는 감각을 함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듣는 강의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역시나 화학공학에 대한 관련성 있는 이야기가 좀 들어갔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게 이 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화학기술은 분자식과 반응식을 토대로 생각을 구현합니다. 화학과 연관성 있게 하나의 연결고리 문장을 던져놨어요. 그래서 분쟁 시 이제 민사 소송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기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아무래도 특허 쪽 관련돼서는 기술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뭐 변호를 할 수 있든 소송장을 쓸 수 있든 뭐 권리 보호할 수 있든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음 나올 거와 관련된 연결고리 문장을 만들었고요. 이런 분쟁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본인이 전적대학교에서 그에 마땅한 능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유기화학 과목에서 관련성이 높죠. 분자식을 많이 다루니까요. A+ 성적을 받으며 화학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실험 강의에서는 최우수 성적을 거두며 사고력을 강화했습니다. 이건 또 적성에 해당되고 자질에 해당되는 거고요. 유기화학은 전적대학교 학업 과정이니까 여기서 전적대학교 학업 및 성과에 해당하죠. 성과는 뭐 여기 뚜렷이 나왔어요. A+ 성적과 최우수 성적이 그 성과이기도 하고요. 사고력은 뭐 논리력이 필요한 법학과에서 사고력은 뭐 마땅하고도 또 필수적인 적성이자 자질에 해당하죠. 이렇게 하나씩 맞춰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 이거를 어디에 이용할 거냐? 비식재산권법 강의 곧 과정에 이러한 경험을 접목해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요. 더욱 폭넓게 사안을 분석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특허까지 한번 다뤘어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나오는 게 구체적이자 또 방향이 맞게 학업 과정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사례로 기술과 법률 관계를 파악하고 민사소송법을 통해 분쟁에 대응한 지식도 갖추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식재산권법을 통해 다양한 사례로 앞에서 얘기한 유기화학 이런 배경 지식을 덧붙여 법률 관계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여기서 분쟁을 한번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 분쟁에 대응하는 지식도 갖추겠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뽑았어요. 과정 중에 하나를, 중요 과정 중에 하나죠. 법학부에서. 그렇게 해서 나갔고요. 다음에는 여기까지 다뤘으니까 또 다음 내용이에요. 특허는 거래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률을 이제 특허와 지식재산권법으로 맞췄는데 좀 확장할 필요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법률은. 그래서 여기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뭐 거래와 관련된 법률이 뭐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익히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게 부드럽죠. 그래서 그 내용이 기업 간 무형자산 거래가 빈번하므로 실제로 이제 뭐 특허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무형자산 거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활발하니까요. 근데 이 거래는 응당 따르는 게 채권과 계약이잖아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돈을 주고받을 때 채권이라는 채무 관계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아우르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배우겠다라고 하면 흐름이 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기업 계약 실무와 기업 채권 관리 실무를 수강하며 뭐 숙대에 있는 법학부 과정 중에 하나예요. 기업 간 거래를 실무 중심으로 배울 것입니다. 실무니까요. 강의 내용이 실무를 맞춰주는 거니까 실무 중심으로 배우겠다 해서 하나를 내용을 좀 덧붙였어요. 확실하게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려는 의도로 쓴 거죠. 그래서 계약까지를 확장했는데 하나 더 하자면 특허 부분은 이제 미국이 제일 발달하고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거기까지 진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뭐 이야기가 매끄럽고 또 확장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특히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활발하므로 이제 알고 있다는 내용을 하나 언급을 한 거죠. 미국 시장이 특허는 크게 발달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 계약법, 미국 법률서 및 문서 작성 등의 강의로 이걸 들으면서 미국 법률도 이해하겠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진취적인 뭐 발전 계획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특허와 관련된 또 거래와 관련된 민사소송까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법학부에서 배울 것. 하지만 기본적인 강의는 뭐 많잖아요. 법학에서는 다뤄야 될 것이. 그런 것도 배우겠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너무 한 분야만 파겠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전문적인 분야를 알아가야 되는 법학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정도 유연함은 필요하죠.
일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방학 중에 헌법, 상법, 민법 등 이게 꼭 한 번씩 알아야 되는 거를 꾸준히 복습하며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취약해 보일 수 있는 점을 마무리에서 하나 정도 걸러내면서 좀 보완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문장이죠. 어떻게 해서 무엇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항상 법률 개념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사례를 탐구하며 목표는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뽑았어요. 3번 항목에서 구체화하는 거니까요. 법률 실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전체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대표로 만들어서 사례로 다뤄봤는데요. 흐름은 일단 학업 계획을 주로 잡고요. 어떤 것을 배워야 될지 먼저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적대학교에서 쓸만한 소스를 가져다가 하나하나 얹어서 예쁘게 그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항목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오로이 첨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